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우리 3월 달 동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최근 AI 관련된 섹터와 이 밸류업 섹터 좀 다양하게 좀 뜨거웠다가 좀 거의 뭐 한 달여 가까이죠. 3월 19일부터 이 고점 대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 두산 로보틱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달 동안 이전에 이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계단식으로 해왔을 때 이런 기억들이 다시 한번 또 슬금슬금 생각이 나면서 이 저점을 이탈하고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물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좀 섹터의 흐름을 좀 잘 타는 종목이긴 해요. 이렇게 AI 쪽, 그 로봇 섹터 쪽에 좀 자금이 들어올 때는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가주는 경향도 있긴 한데, 또다시 좀 섹터의 재분배가 일어날 때는 이런 또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락을 이전에 저점이었던 부분까지 깨고 이탈하고 더 내려갈 것인가, 혹은 아니면 어디서 도대체 반등이 올 것인가, 반등이 온다면 이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 두산 로보틱스를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급락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급락이 일어났고, 이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게 사실 무조건 급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계기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은 지금 하락 추세로 지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에서 물량이 나오고 나서 과연 이런 물량들을 그럼 누가 소화를 했을까? 누가 소화를 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물량들을 그럼 누가 가져가고 있나라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들을 보면 이 JP 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 현재 이 외국계 자금들에서 엄청난 양의 매물들을 지금 소화를 하면서 매수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소량으로나마 어느 정도 매수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외국계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어느 정도의 매수세는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 기관과 연기금에서의 매도세가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기는 해요. 유사하기는 한데 저는 이때 기간 조정처럼 두 달여간 정도의 계속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신호 12만 4,500원에서의 우리 상승 파동은 분명히 끝났고, 여기에 따라 조정, 그리고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전에 상장 초기에 고점 이 갭을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왔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할지, 혹은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탈을 하는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조금 하시긴 하셨어야 하는데 뭐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보고, 이렇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 계속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단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절대 우리가 저점을 쉽게 예단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 나갈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개인들의 관심도와 어느 정도 큰 세력들의 관심도가 몰려와야 그때부터 정말 큰 상승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저점에서의 상승, 그리고 이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이 개인들이 아니라 분명히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봐야 해요? 이 저점을 과연 깨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올 것이냐, 혹은 이 저점을 깨고 난 뒤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 저점을 깨고 나면 개인들의 투매가 쏟아지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점을 손저가로 두고 여기까지만 보고 앞으로가 깨지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경험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아, 내 것만 죽이고 가네,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이게 지금
지금 저는 그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여도 우리가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이 두산 로봇 시장 자체가 현재 지금 거의 뭐 몇백 조 되는 시장 안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더 힘을 쏟고 두산 그룹 내에서도 로보틱스에 지금 계속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협동 로봇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에서 2018년도 이후 계속되는 1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4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협동 로봇 자체가 저는 앞으로 더 유망하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점만 좀 잘 알고 나가고 눌림목만 좀 잘 알고 나간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파동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조정 파동이 이런 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면 한 번은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타이밍, 우리가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타이밍, 이것만 우리가 잘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평단가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도 한 번 더 추가 타점을 잘만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더 큰 수익권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 전략, 그리고 만약에 상승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 신고가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런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도 알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심리적으로 참 그게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보다 이게 정말 추세가 꺾이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미리 자르고 다시 한번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이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고, 그냥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생각 하나의 믿음으로 그냥 계속 지금 물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투자 유입이 분명히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더 열려 있을 가능성도 있어. 열려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쌍바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탈할 시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가격대와 앞으로 눌림목이 온다면 어떻게 눌림목을 잡아 나가야 할지, 이런 투자 전략 자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만 만든 자료니까 이런 것들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코스피가 지금까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락을 해왔고, 그리고 상승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오늘 총선인데, 총선 흐름 뒤에 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까지도 좀 봐야 하는데, 이 섹터의 선순환 그리고 순환매라고 하죠. 이 섹터가 최근까지는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이나 제약이나 뭐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AI 반도체나 이쪽으로 좀 수급이 돌 때 이런 로봇들도 같이 좀 우리가 부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매, 그리고 제약 쪽에서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런 순환매가 로봇 쪽에 대한 섹터로 다시 좀 돌아온다면 저는 한 번 더 분명히 우리가 괄목할 만한 상승,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그리고 개인들의 관심도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끝난 종목이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손실을 보고 있건 간에 이거는 끝났다, 우리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만든 이런 투자 전략 자료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참고만 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 하나로 저한테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열심히 만든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고, 이런 눌림목 자리를 어떻게 잡고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제가 보고 있는 이런 눌림목 자리에 대한 매수 신호,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온다면 어떤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사실 보는 것보다 이게 투자 전략 자료를
자료를 직접 보시고 나서 좀 짜투리 시간이라도 이렇게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정말 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뭐 잠자기 전이나 뭐 쉬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좀 화장실 가실 때나 이렇게 짜투리 시간만 내셔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만 하시더라도 우리 두산 로보틱스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대신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우리가 댓글로 우리 두산 로보틱스 더 힘낼 수 있도록 좀 화이팅이라고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그냥 저한테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보내주신 분들이거나 좀 나중이라도 확인하셔서 보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좀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료만 보시고 우리 두산 로보틱스 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소통방이나 뭐 실시간 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해 주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거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적으로 좀 보자면 사실 지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국내 매출액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6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쉬운 점이 좀 해외 시장이 작년이죠. 2024년도에 크게 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고금리가 계속 되어 가고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북미 시장이 조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 따라 또 북미 법인 판매 그리고 고도화 그리고 유럽 지사 신설에 따른 좀 해외 중심 수익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가 지속될수록 이런 해외 비중 추이가 로보틱스 주가에 조금 더 호재성 그리고 재료 모멘텀이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게 많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해외 채널도 지금 81개에서 109개 정도로 지금 늘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4위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적인 순위가 앞으로 3위, 2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금 파이프라인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할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액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라인업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나 모멘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섹터의 흐름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섹터의 흐름도 분명히 올 거라 보고 있고 기본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쌍바닥 부근이나 분명히 이탈한 부근에서의 조정 구간 그 뒤에 한 번 더 큰 상승 파동 우리가 1차 파동이 끝났다고 하면 조정 파동은 끝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큰 2차 상승 파동은 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동 안에서도 분명히 급등락은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점과 눌림목을 다시 한번 좀 잘 잡아 나간다면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버텨 나가는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세가 나타나고 손절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손절할 종목이 따로 있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지금 이 가격대까지 온 만큼 조금만 더 버티면 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전략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총선 다들 투표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댓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고 우리 오늘 오랜만에 평일날 쉬는 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장에 대해서 어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